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저는 지금 출장을 왔습니다. 전남 지역에 와 있습니다. 정치 현안 취재는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이제 사회 관련 취재를 왔는데, 그래서 평소보다 이 뭐 음향 상태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제가 운전을 꽤 오래 했는데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제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를 대구 달서구 갑 지역에 단수공천했습니다.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됐을 겁니다. 실제로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파 내에서의 지분이라고 해야 될까?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이 보수 우파의 통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이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현역 의원보다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이 당내 여론조사 결과는 이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지금 발표를 했지만, 이 제가 KBS 대구방송 총국이 의뢰해서 리서치민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그 결과를 봤습니다. 대구 달서구 갑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일 전에 이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기에 정당 지지도를 굳이 봐봤자 뭐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가 접전을 벌이는 곳에서는 본선 경쟁력도 상당히 중요한 척도가 되겠지만, 여기 대구지 않습니까? 대구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65.5, 더불어민주당 16.6. 여기서는 본선 경쟁력을 볼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지지율도 유영하 변호사가 홍석준, 여러분들 홍석준이라는 이름 아십니까? 여러분들 홍석준이라는 이 사람 얼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홍석준이 대구 달서구 갑의 현역 의원인데 아십니까? 어쨌든 이 홍석준이라는 사람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이내긴 한데 유영아 32.5, 홍석준 30.3.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엇비슷한데 정무적 판단했을 때 누가 더 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통합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누가 더 필요할까? 이런 것도 정무적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홍석준은 무슨 당의 시스템 공천이 깨졌다 이러면서 이제 이의 신청했는데,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아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당 밖에 있는 사람이 굳이 자기 당 공천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무도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개혁신당 공천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바쁠 텐데 굳이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어제 자기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의 강을 거슬러 넘어 올라가고 있다. 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를 대구에 공천했다고. 그 어디에 공천해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을 공천했다고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탄핵의 강이라는 쓰는 그런 표현을 쓰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탄핵의 강이라는 그 가스라이팅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탄핵 언제 있었습니까? 7년, 8년 전에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고 이제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한 그 억울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권함으로써, 내려옴으로써, 탄핵됨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겪은 그 문재인 5년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이 문재인도 지금 과거의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다시 재소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 세계에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대한민국이 바로 정의가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어쨌든 역사적 사건, 이 탄핵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 탄핵을 놓고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니 어쩌니 저쩌니 계속 이런 소리를 해대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우파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뭐였습니까? 배신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 아닙니다. 우파를 배신했고 국민을 배신했고 국가를 배신했다. 왜 배신입니까? 지들이 능력도 실력도 깜도 안 되면서 지지 기반도 없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몰아내고 뭐 하려겠습니까? 지들이 집권하려겠습니다.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반기문을 데리고 올라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근데 반기문 전 총장이 중도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승민이 나와서 득표율 7% 받고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신에 정권, 이 나라는 친북 좌파 정권한테 넘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친북 좌파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파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문재인 아닙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이자들을 좌파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무슨 부정적인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우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척점에 서 있는 북한한테 무슨 유화책을 써야 된다. 북한하고 맨날 대화하고 북한한테 다 퍼줘야 된다. 이것들 친북 아닙니까? 그럼 이건 어떤 정치적으로 제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 그대로 그들을 평가하는 게 친북 좌파입니다. 이 친북 좌파한테 이 탄핵 세력들이 정권을, 나라를,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넘겨줬다 그겁니다. 아주 중대 범죄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놓고도 뭐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고 지금 8년째 그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보수 세력은 이미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탄핵의 강 넘어줬습니다. 있지도 않은데 넘는 연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넘는 연기를 해줬습니까? 이자들이 개보신당,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거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다 받아줬습니다. 근데 이자들이 당시에 그 배신 습성 내지는 내부 총질 습성 이런 것들을 갖다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당권을 잡기 위해서 내부 공격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마치 그들보다 도덕적 우위에 서 있는 것처럼 언행을 해야 되고 우리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별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자기들이 무슨 마치 수권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나서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아마 그때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이번에 이준석이나 유승민이가 당을 나간다고 했을 때, 탈당한다고 했을 때, 신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얼른. 아니 지금 나가라. 이준석 신당 창당 가능성 운운하지 말아라. 그냥 지금 나가라. 나가서 만들어라. 유승민 무슨 12월 안으로 결단할 것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나가. 벌써 지금 나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대한민국 우파의 정상적인 상식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준석을 옹호하고 유승민을 옹호하고 무슨 이준석을 품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던 자들이 비상식적인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간 이준석 어떻게 됐습니까? 쪼모양 쪼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무슨 12월 안에 결단할 것 했던 유승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자들의 실체입니다. 이게 바로 이자들의 실력입니다. 뭐 서울시장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 이게 이자들의 실력입니다. 보수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자들이 그간 대한민국 우파에 빌붙어서 우파 정당에 기생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정치 권력을 누리고 정권을 잡으려고 했고 관심을 받았다는 게 이번에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이들에게서 국민의힘이란 간판만 떼버리면 이들에게서 우파란 그 간판만 떼버리면 그 누가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누가 이들을 지지를 해줍니까? 그동안에 이들이 대한민국 우파 정당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들을 지지해준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들은 또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돌림노래처럼 되뇌입니다. 여러분들 탄핵의 강은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거 없는 겁니다. 그건 신기루입니다. 그건 환상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탄핵을 운운하고 탄핵의 강을 넘자고 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감정이 살아나면 억울하기도 할 겁니다. 분노가 이렇게 솟구쳐 오를 겁니다. 그럼에도 이미 오래전 일이고 그럼에도 이미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거기는 이제 역사적 평가를 맡기고 또 그거를 주동한 자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지금과 같은 그 모양 그 꼴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그 자들을 역사적으로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런데 그 자들은 아직도 그 탄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제 뭐 탄핵에 정당했네, 뭐 부당했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김무성, 유승민의 부와 내동했던 자들, 친유승민계라고 불리던 자들, 개보신당부터 새로운 보신당까지 이어진 그 패거리들, 이준석을 옹호하고 이준석의 한줌 지지세에 빌붙어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려고 했던 소위 여의도 청년 낭인들, 여의도 도시 청년들, 이 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 그 자들이 탄핵에 동조했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뭐냐면 그저 실력도 안 되는 것들이 패거리를 짓고 그 자들이 마치 새로운 보수인 양 해대고 새로운 보수인 거를 선전에 대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우파를 무시하고 깔보고 하대하고 자기들이 마치 뭔가 다 도덕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만이 진정한 보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해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끼리 친목질을 해댔기 때문에 그 자들을 싫어하고 그 자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우파 보수는 그 자들에게 몇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있지도 않은 그 자들이 만들어낸 그 자들이 세뇌시킨 그 자들이 지금 7년, 8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해댄 그 탄핵의 강 있지도 않지만 넘는 척 연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사례를 열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선 기간에 김무성이나 이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던 김무성이나 이런 사람들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복당시켜줬습니다. 그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권성동, 장제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깜빡하셨을 수도 있는데 권성동, 장제원도 있습니다. 유승민 부류의 사람들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을 만들면서 또 받아줬습니다. 바른정당에 참여하고 그때 뭐 국민께 대국민 사죄한다고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무릎을 꿇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어주고 서울시장으로 뽑아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특검에 윤석열 검사를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지지했습니다. 지금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대한민국 우파는 잊지도 않은 탄핵의 강을 이미 몇 차례나 건넜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권성동, 장제원이 대통령 후보에 측근이 됐고 그들이 윤핵관으로 불렸습니다. 지금 공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이준석을 따라다녔던 그 자들, 그 옆에 있었던 자들, 그 유승민이 정치권에 데리고 왔던 자들, 그 자들이 지금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은 무슨 그 있지도 않은 환상 속에 탄핵의 강을 계속 운운하고 앉아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한테 또는 이준석이 얘기하는 그 탄핵의 강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한테 또는 동조하진 않지만 그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면 대한민국 우파가 괴멸될 것이다. 대한민국 우파가 전멸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권이 다시 저 좌파들한테 넘어갈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탄핵의 강은 원래 없었습니다. 탄핵의 강은 김한술에 불과합니다. 탄핵의 강은 대국민 세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얼른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디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탄핵의 강을 외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그냥 그들은 계속 그렇게 살게 냅두면 된다. 계속 평생 탄핵의 강만 외치면서 살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정치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냥 그 정치 생명이 끝나든 말든 그냥 그 자리에서 개혁신당 거기에서 김종인 옆에서 계속 그 탄핵의 강만 외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